AI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건 단순한 정보 격차를 넘어서 권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5, 60대가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진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 송곳 같은 질문인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바로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챗GPT를 검색창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치 페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네 마트 가는 용도로만 쓰는 것 같다? 경험하고 검증한 3가지 핵심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저희 김 교수의 3가지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3가지 채널의 애청자이자 또 이렇게 벌써 5번째 출연을 하게 된 김동석 강사이자 김동석 작가입니다. 이번에 김 교수의 3가지 채널에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정말 핫한 최신 트렌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샘 알트먼이 분석한 세대별 챗GPT 사용 패턴이 요즘 화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이자 창업자인 CEO 샘 알트만이 최근 인터뷰와 행사에서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사용자의 연령에 따라서 챗GPT 활용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이제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쌤들이 가장 관심 많으실 60대 이상은요, 챗GPT를 검색창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로 정보 검색, 요약, 단순한 질문에 활용하면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조금 연령대가 낮아진 20대에서 30대는요, 챗GPT를 개인 라이프 코치, 그러니까 라이프 어드바이저로서 활용을 합니다. 단순히 정보 검색을 넘어서 인생을 결정하는데 조언을 받는다는 거죠. 진로나 커리어는 물론이고 인간관계, 심지어 하루 계획 같은 인생 전반의 의사결정에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건 대학생들의 사용 패턴이었는데요. 이들은 챗GPT를 마치 운영체제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 질문을 완전히 넘어서 파일이나 자료들을 챗GPT에 연결하고 복잡한 프롬프트를 머릿속이나 개인 문서에 미리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일상, 학업, 개인사를 통합적으로 챗GPT가 관련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5, 60대는 디지털 문해력 격차에서 확실히 뒤처진 것 같은데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AI 문해력 격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심각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건 단순한 정보 격차를 넘어서 권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대는 AI를 통해 더 빠르게 사고, 기획, 표현,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50대, 60대는 여전히 검색 수준에 머물러 도구 사용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50대, 60대에서 젊은 세대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풍부한 맥락과 경험입니다. AI는 생성형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력해주는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서 결과물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젊은 세대보다는 지식, 경험, 노하우가 풍부하게 많은 중장년층이 가진 장점이 정말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20대가 챗GPT에게 창업 아이템을 추천해줘라고 물어본다면 일반적이고 뻔한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식당을 직접 운영해 오신 50대 사장님이시라면 어떨까요? 30년간 식당 운영을 하며 깨달은 것은 단골 고객이 생명이라는 점인데 코로나 이후 단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는 너무 높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고령 고객이 많고 이분들은 가격보다는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을 20%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 쪽이 더 정확하고 실용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또 다른 예시로는 자녀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는 워킹맘이라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길러보고 나니 특히 일하는 워킹맘의 입장에서 시간의 효율화, 즉 일상 영역까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워킹맘들의 일상 효율을 적어도 50%는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 3가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좋은 사업 아이템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AI로부터 받는 답변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통 방식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20대는 주로 명령형으로 뭐뭘 해줘 스타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략 짜줘, 사업 계획서 써줘,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50대는 상담형으로 조금 더 친근하고 디테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 AI는 단순한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문 상담사로서 활용해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은 인생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이 훨씬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5, 60대가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진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 송곳 같은 질문인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바로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50대 분들은 챗GPT를 구글처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서울 맛집 추천해줘. 주식 전망은 어때? 이런 식으로 단순한 정보 검색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페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네 마트 가는 용도로만 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진짜 AI의 파워는 여러분이 가진 20년, 30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AI와 결합할 때 진정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여러분은 경험하고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 무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만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AI를 어려운 기술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프로그래밍을 전혀 못하는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챗GPT는 그냥 대화하듯이 친구와 상담사와 컨설턴트와 대화하듯이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전문가나 동료와 상담할 때 쓰는 그 방식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소통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줄 겁니다. 제가 직접 강의하면서 느낀 점은요. 중장년층 수강생분들이 젊은 세대보다 오히려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는 점입니다. 질문의 수준도 정말 높았는데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일상 속 루틴에 GPT를 과감하게 끼워 넣으십시오.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AI를 뭔가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는 도구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20대에서 30대가 AI를 잘 쓰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거의 모든 일상을 AI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정리할 때도 AI를 쓰고요. 이메일을 쓸 때 AI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 저녁 메뉴를 결정할 때도 AI에게 물어봅니다. 중년 여러분들 이런 시도를 과감하게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10분씩 챗GPT에게 오늘 일정을 정리받는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일정이 이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내일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개선점 3가지를 제안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 3주 정도만 지나면 정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걸 몸소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결정력은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중년쯤의 나이가 되시면 일을 빠르게 집행하는 쪽보다는 중요한 결정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큰 강점인데요. GPT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GPT는 내가 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갈래의 방향성과 옵션들을 제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유능한 참모나 컨설턴트 같은 거죠.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과 표현 방식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판단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전략을 세울 때 챗GPT에게 여러 옵션들을 제안받았다면 그 중에서 우리 회사의 상황과 시장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20년, 30년의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또한 AI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톤 앤 매너와 스타일로 다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 것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AI는 여러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결과물의 수준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수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순간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가 있어서,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이거 강의 수도 많고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이유로 주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바로는 나이는 전혀 장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가 AI 시대에는 최고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50대, 60대 디지털 왕초보 여러분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경험을 AI와 함께 결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강의 수강을 고민하시는 우리 쌤들 계시죠? 제가 정말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50대, 60대 분, 그리고 주부로서 경력 단절이 되셨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수강을 하시고요. 첫 번째, PDF 전자책으로 수익화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나아가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종이책 출간까지 이어지신 우리 졸업생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나아가서 영상으로 남겨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서 AI를 도서관이나 시니어 대상으로 알려주시는 AI 강사로 데뷔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수업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믿고 같이 수강을 해주시면 40강 이후에는 놀라운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AI는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톡 쓰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선물 주고받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AI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AI는 내가 거부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경쟁력이 될 거고요. 나아가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쉽게 풀었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